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영상은 지난주 영상에 이어 더 자세히 마우스피스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피스는 우리 공기와 입술의 떨림, 그러니까 버징을 악기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죠. 그만큼 개인에게 잘 맞는 마우스피스를 써야 연습한 노력이 더 잘 드러납니다. 약간 오늘은 긴 영상이 되겠지만 끝까지 잘 봐주세요. 그럼 먼저 마우스피스의 각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고 새 마우스피스를 고르는 과정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그림의 이제 왼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 입술과 직접 맞대는 부분이라 제 생각에는 마우스피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테두리, 영어로는 rim은 너무 뾰족하게 올라오거나 반대로 너무 넓적하면 부적절합니다. 각 모양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너무 볼락 올라오면 이제 통행은 아주 깨끗하게 나지만 대신 입술의 체력이 저하되고, 너무 넓적하면 유연성과 오래 불기는 편하겠지만 이제 통행이 덜 뚜렷해지죠. 아직 마우스피스 쇼핑의 초보자라면 중도로 적절하게 중간 지점으로 올라오는 림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연주자마다 악기를 부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입술의 모양, 치아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도의 림을 일단 불어보면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야 할지 더 알기 쉬워지죠. 안쪽 지름은 보통 입술이 두꺼운 연주자와 얇은 연주자로 나뉩니다. 많은 브랜드의 마우스피스 회사는 17.25mm에서 18.5mm 사이의 안쪽 지름을 만드는데요. 입술이 얇으면 17에서 18mm 사이 안쪽 지름에서 시작을 해보시고, 반대로 저같이 약간 입술이 좀 두꺼우면 적어도 18에서 18.5mm 정도의 안쪽 지름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또 나이를 먹을수록 더 넓은 안쪽 지름을 선호하시는 연주자들이 많습니다. 입술이 두꺼운데 너무 작은 안쪽 지름의 마우스피스를 쓰면 이제 떨려하는 입술 면적이 마우스피스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부적절하고, 반대로 이제 얇은 입술의 연주자가 너무 큰 마우스피스를 쓰면 버징이 이제 제대로 집중되지 못해서 이제 알맹이 있는 톤을 만들기가 더 힘들죠. 컵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밥그릇같이 둥근 모양과 반듯한 깔때기 모양이 있죠. 이제 얕고 둥근 모양은 더 밝고 직설적인 소리, 그리고 깊고 깔때기 모양은 더 퍼지고 어두운 소리를 내는데 적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도면이나 이제 제작하는 회사 설명을 잘 봐야 한다는 건데요. 사진에는 둥근 모양이지만 안에 도면을 보면 깔때기 모양에 더 가까운 디자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얕은 컵은 이제 고음이 더 잘 나오긴 하지만 대신 중음역과 저음역에서 두드러하게 톤이 빈약하고, 너무 밝아서 특히 세게 불거나 이제 스탑호른을 쓸 때 불기가 어렵죠. 또 너무 깊은 컵도 소리를 모으기 힘들고 고음이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로 bore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안에 있는 중앙 지름을 가리키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 공기의 저항력이 바뀝니다. 보통 구멍이 작을수록 저항력이 세지고, 반대로 지름이 그 지름이 크면 공기가 더 원활하게 악기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짚어가야 할 부분은 저항력이 나쁘다고 느껴져서 무조건 더 큰 중앙 지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연주를 위해선 적절한 양의 저항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적당한 속도로 유지하면서 병에 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경우 깔때기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겠죠. 하지만 깔때기 아랫부분이 너무 작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부을 때 제대로 병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깔때기 밖으로 이제 넘쳐나겠죠. 이건 저항력이 너무 셀 경우 공기가 악기로 제대로 못 들어가고 마우스피스 안에서 너무 뭉쳐서 입술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과 같습니다. 장시간 너무 강한 저항력은 체력을 저하시키고 이제 버진 컨트롤을 좀 심하게 방해하죠. 반대로 깔때기 구멍이 너무 크면 많은 양의 물이 너무 빨리 흘러 들어가서 올바른 속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저항력이 하나도 없는 경우 내쉬는 공기가 한꺼번에 금방 없어지므로 공기를 유용하게 쓰기 어렵고, 이어서 호흡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죠.
지금까지 마우스피스 부위를 살펴보고 각 부위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럼 몇 가지 상황을 예로 새 마우스피스를 찾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우스피스 쇼핑의 초보자라면 모든 마우스피스의 부위가 평균인 또 중도 디자인의 마우스피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이유는 경험이 적을수록 아직 기본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더 자세히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 이게 음역이 되든 텅잉이 되든 체력이 되든 마우스피스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실력을 기르는데 더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마우스피스나 악기를 바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도로 디자인된 마우스피스는 고음, 중음, 저음역, 그리고 텅잉이나 슬로가 모두 골고루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쉽지도 않은 디자인이라 연주하고 공연에 특별히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기에 굉장히 좋죠. 일단 기본기를 제대로 익히고 서서히 본인 고유의 소리에 대한 개념을 길러야 합니다. 대중적으로 이런 목적에 적합한 모델은 슈미트 8.5나 11.5, 요세프 클리어 1CK, 2CK 또는 1cm 아니면 2cm, 라스키 75G 이제 75G 아니면은 80G 80G, 그리고 홀튼 MDC 모델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도 모델 마우스피스에 익숙해지고 실력도 더 발전하면 나중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 마우스피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더 개인 맞춤형 목적으로 이렇게 림과 컵 분리형 마우스피스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런 커스텀 브랜드는 이제 미국의 하우저, 그리고 오스먼, 그리고 또 새로 이제 떠오르는 하우튼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하우저, 이제 이게 하우저사 이제 마우스피스인데요. 이제 하우저는 이렇게 림과 컵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 보어 부분까지, 아까 중앙 지름 부분요까지 이제 3피스로 분리형으로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비싸요. 예를 들자면 수석 연주자가 지금 중도 디자인의 마우스피스에서 더 시원시원하게 불고 소리를 좀 더 따뜻하게 내고 싶다면 좀 더 깊고 이제 중앙 지름이 더 큰 컵을 고르겠죠. 대신 큰 마우스피스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깨끗한 텅잉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뾰족하게 올라온 림을 고르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연주자에게 좋은 옵션이고, 전에 언급했듯이 아직 마우스피스 쇼핑의 초보자라면 한번 마우스피스를 바꿀 때마다 한 요소만 바꿔가면서 배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림 안쪽 지름이 조금 넓었으면 한다면 그 한 요소만 이제 바꾸고 나머지 이제 컵이나 중앙 지름은 유지하다던가, 컵을 바꾸면 림과 보어가 똑같은 마우스피스를 구하던가요. 한 요소만 바꾸면 그 차이점을 금방 느끼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국 돈은 더 많이 들겠지만 전에 말한 대로 중도의 디자인에서 일단 시작을 하면 연주에 심각한 문제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터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림의 모양이나 안쪽 지름을 바꿨다면 일단 마우스피스를 구하고 한 2-3일은 새 마우스피스로 버징 연습만 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유는 림을 바꾸는 건 우리 입술에 제일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악기에서 따라오는 이제 다른 요소들의 방해 없이 적응하기 더 쉽기 때문이죠. 다른 리허설이나 공연은 이미 쓰고 있는 마우스피스를 쓰시고 며칠 후 새 림이 이제 느낌에 입술이 적응됐다 싶으면 그때 제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 컵이나 중앙 지름을 바꿨다면 롱톤을 통해 미세한 변화의 주의를 이제 기울여 주시고, 또 피아니시모나 이제 포르티시모처럼 큰 음량을, 그리고 또 반대로 작은 여린 음량을 계속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서 저항력과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보통 마우스피스를 새로 바꾸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느낌이 오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짧으면 2-3일, 길게는 2주 안에 새 마우스피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단점을 감안하고 바꿀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점이 없는 마우스피스나 홀은 절대 없으니까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로지 본인만 내리실 수 있죠.
마우스피스를 바꾸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주자마다 입술, 치아 구조, 연주 스타일과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우스피스 회사와 모델 종류도 또 그렇게 많지요. 하지만 천천히 제대로 마우스피스 각 부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또 중도의 디자인에서 한 요소만 이제 천천히 바꿔가다 보면 이제 다가가기 더 수월할 것입니다.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고 계속 소리를 다져가면서 언제 어떻게 마우스피스를 바꿔야 하는지 이제 더 알기 쉬워집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59째 주 영상을 봐주시고 다음 주에 새 악기 고르는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연하시고 공유와 구독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